우리가 이제 돈을 버는 목적이 네. 그죠? 우리가 이제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목적인데 지금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위태위태. 그렇기 때문에 충전등화. 충전등이기 때문에 네. 제가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중국 화교들한테 부동산 혜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부동산 혜택이요? 혜택이. 예.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제 이거더만 뭐냐면 왜 어떻게 혜택이 근데 왜냐면 취득세 내고 양도세 다 낼 텐데 봤는데 이게 보니까 그 중국 그 화교들은 이게 그 다 개인이니까 세대로 가족관계 증명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등록증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적이 이제 외국이다 보니까 그냥 외국인으로 다 개별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4인 가족이 있어요. 네. 우리는 이제 이게 세대로 보잖아요. 한 세대로. 그래서 한 집을 사면은 취득세 1%, 두 번째 집을 살 때는 8%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비조정은 1%고 세 번째부터 8%, 네 번째 되는 건데 이 중국 화교들 같은 경우는 각자 명의로 주택을 사지 않습니까? 그럼 다 1%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세대로 안 묶인다고. 무슨 말 이해돼요? 세대로 안 묶이는 거예요. 우리는 세대로 묶이는데 얘네들은 각자 개인으로 보는 거예요. 외국인으로. 남인 거지. 그래서 세대가 같이 살아도 그러니까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한 채씩 사도 취득세가 한 채씩인 거예요. 각각 그냥. 그렇죠. 각각으로 가는 각각 거예요. 1주택, 각각. 1주택, 1주택, 1주택.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럼 취득세가 네 채지만 우리가 이제 세대로 묶였으면 네 채니까 1%, 뭐 8%, 12%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가족이니까. 그죠? 세대 분리가 안 되면. 근데 각자니까 취득세가 완화가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다가 비과세로 팔 수가 있는 비과세로. 왜냐면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제가 여기 보시면 왜 비과세가 되죠? 왜 비과세가 되냐면 만약에 이거는 제가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정정해 좀 주십시오. 네. 얘기를 해주시거나 저도 이제 하면 되니까 우리가 비과세 기준이 뭐냐면요.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한국 거주자여야 하는데 한국 거주자 기준은 1년 중에서 180일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를 한 개인이면 비과세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 보시면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국적이 중국인들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83일 이상만 한국에 거주를 하면 국내 주소를 두고. 너무 느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소만 넣어놓으면 그러니까. 그럼 봐봐요. 자, 네 채지 않습니까? 네 채? 네 채 다 비과세요. 주소만 여기들 해놓으면. 그렇죠. 네 채가 다 비과세요. 각자 명의로. 좀 이상한데?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틀리면 요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비과세가 4인 가구는 하나만 내는 거죠. 1세대니까. 그죠? 하나예요. 근데 얘네들은 네 채를 취득세를 그렇게 받고 네 채를 다 각각 팔아도 비과세인 거예요. 180 이상 한국에 거주해서 국내 거주자 하면은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미친 거지. 미친 거지. 왜 이렇게 느슨하게 미친 돼 거지. 있지? 예, 왜, 좀 이상하다. 이상하죠. 예. 뭐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틈새인 거죠.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대출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출 DSR, LTV 보잖아요. 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DSR 볼까요? 안 본다는 거예요. 걔네들 홍콩 상하이은행에서 돈 빌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은행 자체를 외국 은행에서 빌려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LTV나 DSR 때문에 대출을 해서 집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은행에서 아예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중국 은행에서. 그래서 그 돈으로 그럼 걔네들 감정평가를 그래도 80% 이렇게 받으면 만약 10억짜리면 8억의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나오냐고요. 안 나오잖아요. 외국 은행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같은 세대로 있잖아요. 한 채 샀잖아요. 대출이면은 내가 아버지 명의로 샀으면 엄마 명의로 대출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오잖아요. 세대로 묶여 있으니까. 네. 근데 얘네들은 세대로 묶여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다 개인이잖아요. 네. 개인 각각이니까 그냥 대출 다 받는 거야 다 80%. 사기 좋은 조건이네요. 그렇죠. 예, 굉장히. 예. 그래서 제가 중국인을 뭐 혐오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의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할 때 중국은 땅이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거 아시죠? 네. 우리 건물밖에 못 사는 거 아시잖아요. 그 최소한의 이게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땅이나 제주도 땅 사는 거 되게 문제 많았잖아요. 그런 거 사는 거 전혀 문제 없고 심지어 대출 제한도 없는 거고 취득세도 훨씬 이득이고 양도세도 이득인 건데 그럼 이게 경쟁이 되겠냐고요, 경쟁. 되겠어요, 이게? 오히려 좀 더 페널티를 줘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펜트가 줘야 되는데 실제 더 혜택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이 되냐고 이게. 심각하죠. 그러니까 혹시 제가 틀린 게 있으면 여러분 말씀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경험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니까 저도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이게. 화교자보나 들어와라. 그렇지. 부동산을 사라. 그렇지. 그거예요, 그거. 임대인이 되라. 그렇지. 한국인 세입자를 안 쳐라. 그렇죠.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거 누가 주도하고 있냐고, 이거를.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씨.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화나죠. 답답해요. 진짜 안 본다고 합니다. 네, 네. 레몬수님께서 DSR 그쪽 안 봐요. 안 본다고. 그러니까 되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틀린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야, 신기하네. 그래서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그 화교 아까 특혜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혜택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세요. 지금 정부가 중국인에게 주고 있는 혜택이 제가 찾아봤거든요. 한번 보시죠. 정착지원금. 네. 그래 뭐 그렇다 쳐. 3년 이상 거주자에겐 지방선거권을 준다고? 이것도 좀 이상한데? 근데 이제 실제예요, 그것도. 결혼 비용 지원. 난 안 주잖아. 나 결혼 못 하고 있는데. 난 안 주면서 네. 공공임대주택 우선순위? 이것도 좀 이상하고. 공무원 선발 때 다문화 특별 전형? 이것도 이상하고. 통신비도 말이 안 되고. 네. 출산 시 모든 비용 지원? 우리 한국인은? 출산 시 비용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부 지역마다. 일부 그게 카드에 입금이 그렇죠. 됩니다. 그게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네. 배정, 육아보육 지원금 보조, 운전면허 취득 시 모든 비용 지원? 운전면허 취득할 때 왜 지원해주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 지원, 출신국의 산모 도우미 지원, 약간 투머치인데 학습지 지원, 구몬 이런 거죠. 구몬, 재능 네, 이런 네. 거, 네. 고액 등록금, 장학금 지원. 이거 진짠가? 이거 좀 너무한데?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준다고? 네. 왜?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은행 예금 우대금리? 우대금리를 해준다고? 대출 이자를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럼요. 보통 외국인은 그럼요. 더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당연하죠. 미국 부동산을 살 때도 그럼요. 당연한 거죠. 외국한 송금 수수료 감면, 부동산 규제 면제? 부동산 규제 면제는 게 아마 대출 규제가 아마 면제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1주택 2가구, 2주택 3주택 제한이 없다는 게 이게 보시면은 우리 양도세 중과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다 아까 제가 그 각자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채를 사더라도 다 비과세 받을 수 있고 또 일반세율이고 중과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양도세, 취세, 등록세 모두 감면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똑같은 선산에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찾아봤어요. 최근에 좀 이슈화 되는 게 뭐냐면 화교들이 상속세를 안 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속세가 50%이기 때문에 부자가 3대를 못 가요. 반토막 네, 나니까. 그러니까 3대를 못 가는데 화교들은 그래서 상속세 개편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안 했잖아요. 근데 상속세가 얘네들이 안 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상속세가 비거주자 같은 경우는 안 내는 게 맞더라고요. 아까 그 거주자, 비거주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주자는 우리나라도 외국인이라도 상속세 낸 게 맞는데 비거주자는 상속세를 안 내는 게 맞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그러면 우리 아까 그 거주자, 비거주자 조건이 뭐였냐면 183일이었잖아요. 네. 비거주자를 만들면 상속세를 안 내는 거야. 그러면 183일 안 하고 182일만 사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거주자가 아니라 비거주자잖아요. 그럼 상속세 안 내는 거야. 그러면 비과세 받을 때만 거주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 새끼 천재네. 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하는 거지. 그렇지. 이거 맞춰 내 상황에 맞게. 그럼 상속세 안 내는 거예요. 상속세 증여세 안 내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세무사님들이 있으면 한번 찾아서 좀 올려주세요. 제가 틀리거나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82일만 사고 상속세 안 내요. 해외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국적은 밖에 있으니까. 국내 거주자만 아니면 상속세. 그러니까 국내 거주자는 상속세 내는 게 맞는데 해외 거주자는 상속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뭐냐면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오래 해봐서 아는데 항상 보면은 틈새가 있고 구멍이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그런 것도 후레인티비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중국인들 화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틈새가 너무 많은 거지. 완전히 봉인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이거는 그냥 틈새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빗장을 열어서 맞아요. 사세요 이러고 있는. 대출 풀어주지, 취득세 풀어주지, 양도세 풀어주지, 상속세 안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1대, 2대, 3대가 되면은 결국은 우리나라는 속국이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홍콩. 네. 홍콩도 한 50년? 네. 50년에 걸쳐서 이렇게 쫙. 그러니까 이거를 부동산 전문가분들도 한번 검증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저만 할 게 아니라 다 이제 아시니까 한번 이거 검증해보고 또 제가 틀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매입이 중국인이 65%를 1위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네, 이 기사에 해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실제로 보니까 다 지금 대림동이나 이런 데는 다 중국한테 먹힌 거잖아요, 사실은. 먹겠죠. 제주도뿐만 아니라. 먹겠죠. 그거 누가 해줬냐고요, 지금. 여러분, 그거 누가 해주고 있냐고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왜 이걸 해주냐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추이다. 부동산은 이렇고